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에게서 제2형 당뇨병, 난임, 자궁 내막암, 우울증 등 이 다양한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절대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질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당신의 난소는 오늘 어떤가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우리의 삶을 한방으로 지켜줄 한의사 김정호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치료해야 됩니다. 네, 아픈 것뿐만 아니라 진짜 여드름도 나고 온몸이 진짜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당연히 한의학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또 특히 그 중에서 한의학적인 원인들 중에서도 가장 흔한 습담이라는 원인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습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는 혈허가 있어요. 혈허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많이 본 것 같긴데 신어 있고 혈허 이런 네. 허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말일 것 같아요? 혈허 그러면? 피와 관련돼 있을 것 네, 같고 네. 뭐가 허전하다? 허하다. 허하다. 아,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우리 한의학에만 있는, 어쩌면 우리 동양 문화권에만 존재하는, 우리가 몸이 허하다, 몸이 실하다 이런 말 지금도 우리가 많이 쓰죠.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적인 또는 에너지적인 기반이 충분하다, 이걸 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부족하다, 이걸 허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혈허라고 했기 때문에 피가 부족하다네요. 그중에 그렇죠. 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할 텐데, 우선 그 우리 혈액은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또는 혈장 단백질,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 수분 이외에도 여러 많은 그 물질적인 그런 기반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그 혈액을 구성하는 그 구성 인자의 질적인 부족 또는 양적인 부족을 둘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혈액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그 혈액 속에 있는 구성 인자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즉 농도가 묽다든지 혈액이 충분하게 그런 영양물질을 함유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질적인 부족과 양적인 부족 둘 모두 가리키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당연히 허약해지겠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인 기반을 가지고서 우리 호르몬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 자체의 생산이 부족해지거나 또는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그 기관이 제 기능을 또 발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혈허한 상태에서 자궁과 난소의 기능 저하가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혈허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혈의 성분이 되는 물질을 한약으로 직접 공급을 해준다든지, 또는 물질적인 부분은 그리 부족하진 않은데 혈을 생산해내는 조혈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보충하는 방법, 또 그러한 처방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몸을 이제 자동차라고 비유했을 때 기름이 제대로 된 기름이 들어가야 이제 움직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혈허가 있고 그리고 습담이 있다고 했어요. 또 어떤 원인들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신허가 원인이 된 경우가 있는데요. 습담은 신허. 네. 뒤에서 습담에 따른 치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신허 역시 들어보셨죠? 신허 어떤 의미일 것 같나요? 몸이 허하다 아닐까요? 네, 오묘하다. 몸이 허하다. 몸이 허하다. 아니면 신장이 허하다. 네, 그렇죠. 신장이 허하다. 그런데 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신장은 우리 콩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식 기능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특히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비교적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 태어난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가족력, 유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비뇨기 생식기 계통의 기능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 약하게 타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뿐만 아니라 이 자궁 자체의 크기가 조금 작다든지,
또 내막의 두께가 얇다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식기계의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신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생식기능계의 기능 전체적으로, 즉 신허한 상태를 보강하는 약물로 치료를 해야만 이로 인해서 발생한 다낭성 난소증후군 또는 난소 기능의 저하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생각보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도 여러 가지 그 현상이 있네요. 그럼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관해서. 그러면 신호 알아봤고 혈어 알아봤고 습담 알아봤는데 이제 끝인가요? 또 있어요. 어떤 것들이 네. 있나요? 대표적인 것들만 우선 얘기해드리는데, 또 많이 볼 수 있는 원인 분류가 간울기체형이에요. 간울기체형, 이건 정말 언뜻 와닿지 않죠.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간이 좀 안 좋다? 네, 울체되어 있다, 네. 기가 체해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의미해요. 스트레스의 과도로 인해서 자율신경과 내분비 기능이 직접적으로 불균형 상태, 또 조화를 상실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스트레스, 즉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간울기체 상태에서 갑자기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든지 건너뛰게 된다든지, 또는 전혀 생리통이 없던 여성이 스트레스를 몽땅 직장일로 받고 나서 굉장히 그달에 심한 생리통을 앓으면서 생리를 하게 된다든지, 생리열이 과도하게 많아진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난소와 자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울기 체형이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 있죠. 비교적 임신을 해서 초기 상태인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나서 하혈을 하고 유산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러한 스트레스가 직접 이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과거에 이 선조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간울기체를 막아주는 방식의 그런 치료를 해서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법은 이제 습담형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이 습담형은 이 몸 안에 기본적으로 노폐물이 굉장히 많아 있고, 또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런 내분비 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난소의 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또 우리 몸을 비만하게 만든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몸이 피곤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대사이상 증후군과도 이렇게 같은 상태의 몸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습담이 원인이 되는 이 습담을 제거하는 처방과 또 그 치료법으로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원인들이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경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으로 복합 가겠죠. 요인이 네.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한의학적인 진찰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래서 실제로 7년, 8년, 10수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아서 불임 치료를 받으러 내원하셨다가 이런 치료들로 임신을 하게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특진 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관해서 이 치료법까지 그렇죠. 알아봤습니다. 치료법.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너튜브 검색창에 라디오 특진 또는 김정호 한의사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여성한의원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